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돈 없어서 부동산 못 사는 사람들이 떡상을 기대하며 접근하는 변동성 큰 테마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빠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엔 수많은 조롱러들이 등장하고 뉴스에선 비트코인 망한다는 얘기가 난무하죠. 아이고, 초상집 왔습니다. 주인장 아직 살아계시죠? 집 팔고 주식 팔고 올인했다던데 진짜 후회 안 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지. 그딴 수준으로 투자가 잘 되겠냐? 네가 좋아하는 세일로 곧 청산된다던데? 비트코인 싸지니까 좋은 거 맞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수익률, 평단가 이런 짜치는 얘기들로 설명하는 그냥 그런 투자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금융주권과 자유를 향한 구명보트 같은 생명 같은 건데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았어야 했다느니 몰빵이니 분할이니 분산이니 이런 용어들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낮은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모르겠죠?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단계까지 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단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에서는 그 나라 최대 기업 그룹 중에 하나인 살리나스 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자 3대 부호인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바로 공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비트코이너라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는 비트코이너입니다.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트맥시인 로버트 브리드러브와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나눈 대화를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멕시코 3대 그룹의 회장은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을 왜 욕하고 비트코인이 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렛츠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짧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정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책임은요? 밥 딜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란 자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인터넷 초창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스스로 정리할 거다. 하이에크의 멋진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은 국가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이 법정화폐 시스템, 이건 케인즈 경제학의 직접적인 결과물인데 이건 그냥 은으로 만든 말뚝을 뱀파이어 심장에 꽂아버리듯이 끝장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드는 것. Always been a libertarian in your thinking? Is this 혹시 예전부터 이런 리버테리언적인 성향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점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버테리언 철학에 도달하게 되신 건가요? Well, I studied economics.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 쪽으로 들어갔죠. 그때는 그게 전혀 인기 있는 노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제학과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면 교수들 전부가 케인즈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1970년대부터 완전한 근본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달러의 금태환을 디폴트로 내버렸을 때 그 순간 두 분은 바로 깨달았죠. 아, 이 법정화폐라는 건 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인랜드 사상에도 빠졌습니다. 아트라스 슈러거드, 파운틴헤드 같은 책들이었죠. 또 쿠바 공산혁명의 참혹한 결과도 직접 봤고 리카라가 사례도 봤죠. 그래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The bigger the state, the worse. 국가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나빠진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버테리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최근에는 머리 로스바드, 한스 에르만 호페 같은 리버테리언 사상가들의 이론도 더 깊이 읽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들을 훨씬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단순해요.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권력은 훨씬 더 분산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큰 국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국가가 클수록 범죄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국가주의자입니다. 이 부분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깊은 탈중앙화도 지지하시겠네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너무 어설프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책임은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죠. 제가 기억하기론 밥 딜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성적인 자기절제죠. 제가 자주 듣는 예가 바로 교통규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차선으로만 운전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자기 제한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더 커집니다. 교통이 더 원활해지고 사고라는 혼돈도 줄어들고요. 사유재산도 비슷한 논리 같아요. 서로 합의해서 남의 거를 훔치지 않는다. 정당하게 취득한 자산은 존중한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열리는 거죠. This is just like your mother said.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던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동생 물건 뺏지 마라. 남한테 해 끼치지 마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주 단순하죠. 남한테 해 끼치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끝. 정말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집단주의적 사상가들,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거창한 이념 하나 들고 와서 대규모 재산 몰수 같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합니다. 더 큰 선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딴 말들을 붙이면서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말로 들으면 너무 단순한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워낙 욕심도 많고 기회주의적이라서 자꾸 남의 걸 탐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무언가를 가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것, 다른 하나는 훔치는 것. 이게 끝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딱 두 가지, 만들거나 뺏거나. 다스티아가 이걸 정말 잘 말했어요. 약탈이라는 개념으로. 솔직히 말해서 약탈이 훨씬 쉽습니다. 전쟁, 약탈, 도둑질, 이게 땀 흘려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생산에 기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모두가 약탈만 하려고 들면 결국 훔칠 게 아예 없어지잖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쿠바의 모습입니다. 쿠바라는 섬, 원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자연자원도 풍부하고 토지도 비옥하고 잠재력이 엄청났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굶주림 상태예요. 전기도 없고 불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엉망입니다. 왜냐? 국가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완전히 기생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죠. 결국 남은 건 사회의 최악의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끔찍한 상황입니다. Yeah, and this is where I think Bitcoin matters so much because it's 네, 그리고 바로 저는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 내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훔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냐? 바로 폭력을 국가에 독점시켜버린 겁니다. 모든 강제적, 모든 무력, 전부 국가 손에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권력을 감시할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다음은 늘 뻔합니다. 권력을 잡은 누군가가 법을 자기 입맛대로 휘어버리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남들한텐 불리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따른다. 결국 행동을 결정하는 건 법이 아니라 유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누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돈이고 물리적으로 빼앗기도 매우 어려운 형태의 자산이잖아요. 이건 결국 인간의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죠. 보세요. 잘못된 쪽엔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국가, 그리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건 법정 앞에 세금, 그리고 법정 앞에 기반의 도둑질. 네, 도둑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세금이라고 인식 못하죠?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100% 국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국가는 끝없이 커집니다. 괴물처럼 비대해져요. 전례 없는 규모로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돈 찍어서 적자 메우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보통은 회의실에서 쫓겨나죠. 미친 소리라고 하죠. 근데 국가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반대편을 보세요. 완전히 반대 극단. 강한 돈, 하드머니, 비트코인. 이건 개인을 강화시킵니다. 개인을 보호합니다. 국가의 도둑질로부터 셀프 커스터디 지갑 하나면 국가가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리고 자산 상황이 위험해지면 짐 싸서 다른 나라로 가면 됩니다. 자산 들고 그대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이게 맞는 방향이죠. 근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행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홍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이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인터넷 초창기에도 괜히 건드리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정책 기조가 있었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게 두자는 거였죠. 저는 그게 비트코인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에크의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국가와 분리된 새로운 화폐를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발명하는 것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바로 이거니까요. 자, 여러분, 살리나스 회장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뭐가 문제고 왜 비트코인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의미가 있는지를 쭉쭉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선 본격적인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왜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를 살리나스 회장이 쭉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 원본 영상 제목이 집 팔고 비트코인 사세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